저 생각은 그래요. 한동훈은 우왕좌왕 왔다 갔다 그것도 큰 폭으로 우왕좌왕이나 왔다 갔다도 아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스르르르 사라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발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예. 상체의 움직임이 상당히 클 겁니다. 상체 움직임이 그러니까 멋은 부리는데 예. 멋있게 하는 상체에 이제 다양한 포즈가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포즈는 그렇게 할 것이다. 네, 막 예. 이렇게 하는데 예. 포즈는 멋있게 하는데 예. 이렇게 네, 이제 포즈는 멋있게 나오는데 이제 발은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많은 게 다는 이렇게 기모노 그렇죠. 입은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걸을 것이다. 그게 지금도 보면은 전적찬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거는 예. 지금 딱 보면은 명확한 거거든요.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밥을 왜 먹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원내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내를 통제를 하고 수사 그리고 예산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탈표나 이런 것들을 직접 용산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제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원내의 현역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분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용산 사람, 용산이 컨트롤하는 의원들이 있고 한동훈이 컨트롤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 땅 따먹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내위원장들 모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모여봐 이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는데 이리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론전밖에 못하네. 그렇죠. 여론전밖에 못해.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승부가 나는 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지상전을 못하는구나. 못해. 이거는 그래서 특검을 이 조직적으로 이탈표를 발생시키겠다고 하는 행보와는 거리가 좀 멀어요. 네. 요 행보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변의 측근들의 반응이나 이런 흐름들을 봐도 지금 몇 명을 제외하면 뭐 아주 일부를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해라 이상의 메시지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그렇고 사과로 끝날 일이야 이게. 그렇죠. 사과해라 이상은 사과하지 없고 않았으면 뭐 자꾸 사과라는 사과하지 이야기를 마. 해. 사과하지 마요. 왜 사과를 시켜? 하지 네. 마. 사과 얘기 이상은 없고 네.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는 한동훈 측근 얘기들 대다수고 심지어는 측근들도 그렇죠. 심지어는 기자들이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는 한동훈 측근으로 알았던 사람들도 요새는 측근 아닌데라고 하고 다닌다. 이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냐? 네. 지금 쭉 뭐 강남 키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하셨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관계 맺기에 있어서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정치인의 방식으로. 그런 한계가 사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김경희 교수는 그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심리 상담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신기한 박사 수료야. 그래서 요 한계 아직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이제 좀 이 연글지를 못했죠. 완성되지 않은 네. 한계의 문제와 네. 그다음에 지금 전략 전술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번 특검의 경우에는 특검 재의결 국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직적으로 이탈하기는 어렵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직 넘버가 8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한 2에서 3 정도는 원래 고정 이탈표가 또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월 달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우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조직적인 흐름까지는 아닐 것이고 그게 이탈이 돼도 한동훈 대표가 뒤에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뭘 꾸며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라는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김대남 씨가 이제 윤리에 이제 제소가 돼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뭔가를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용산하고의 이제 힘겨루기 이런 차원인 것이지 김대남 씨를 예를 들면 윤리위에서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김대남 씨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공천 개입도 했고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도 했고 인사 개입도 했다. 이거를 국민의힘 윤리가 밝혀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 김대남 씨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꼬리자리로 정리하는 것도 이것도 정해진 귀결이어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렇게 속도감을 확 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정리하는 그런 국면은 될 수가 없다. 다만 일부 보수들은 그걸 원하죠.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소리 얘기를 한마디도 안 쓰던 보수 언론들이 이 얘기 다 썼습니다. 오늘. 한 면 김대남. 털어가지고 다 썼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원하는 건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사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언은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보수신문 얘기했지만 한동훈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 국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 대통령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 그러면 진짜 파국이다. 뭐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 당하는 거하고 이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그들 지금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네. 내몰렸을 경우에 지금 한동훈과의 관계로 보면 국민의힘이 이전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내부 분열이 되면 진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 보수신문이 이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본질적으로 뭐 녹취록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한동훈 쪽에서 이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로서. 예. 그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앞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에 그 밤을 주우러 갔었거든요. 밤. 네. 네. 밤 그 낭만적이다. 그냥 밤이 어디로 네. 갔어요? 아니 그 불가피하게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산에 올라가서 낭만적이야. 죽게 됐는데 네. 그 겉에 가시가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가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떨어진 거 그냥 이렇게 알밤을 줍는 거예요. 그렇죠. 줍다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털지. 그 짝대기로 털거나 아니면은 네, 털잖아. 밤나무로 발로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더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한동훈은 알밤을 줍는 것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발길기를 하기 시작했다. 같이 한동훈이. 한동훈이 예. 여기서 더 나가면 밤나무 잘라낸다고 덤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 우려하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지금 접근하면서 한동훈은 무능력하다는 거 동의하고요. 네. 뭐 강남 퀴즈라는 거 하는 것도 그리고 폼 재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국면에서 한동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가는 거 외에 달릴 길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한동훈도 죽고 윤석열도 죽는 길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한동훈이 한 번 발동이 걸려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한동훈은 그 길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타나는 파국을 보수신문들은 우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지금 양보할 수 있는 상대는 한동훈이 양보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한번 만나줘야 돼. 안 만나주면 방법이 없어요. 만나서 뭐 할 건데요? 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자,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만나서 딜치라며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딜치라며. 만나서 둘이 뭔 얘기를 하겠냐? 김건희가 그거를 아니 딜치라고. 싸움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몸집도 크고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우리가 타협을 하든 협상을 하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건데 네. 일단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동안 30년 동안 이런 관계로 유지가 됐어요. 이런 관계가 그렇지. 아니라. 그럼 이런 관계가 유지됐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한동훈의 공간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한동훈을 저거 올려놓고 난 다음에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점점 좁혀나 버렸단 말이야. 운신의 폭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네. 한동훈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이 치고 나서 과감하게 뭔가 역제안을 먼저 탁 터뜨려주고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 부인을 살려줄 테니까 나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플랜도 없어요. 네. 그건 한동훈이 제안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한동훈 입장은 그런 게 없는데 다만 자기는 독대 요청했더니 대통령이 받아줬다. 나는 당대표로서의 이게 체면이 있는 사람이다. 내 얘기는 다 들어준다.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지.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만나가지고 대통령과 뭘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한동훈의 지지율도 지금의 지지율 가지고는 안 택도 돼. 없는 택도 이야기잖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택도 없는 이야기야. 입장을 바꿔놓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한동훈이가 뱉어놓은 말이 있고 예. 혹시도 모르니까 물론 원내대표 추경호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을 무시하라. 한동훈하고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단속은 해놨겠지만 그거가 20표, 130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8표만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들 조금 뭔가 쫄리겠지. 네.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자존심 세고 이 가오잡기 좋아하시는 분이 한동훈을 딱 데려다 놓고 마치 뭔가 대승적으로 뭔가 양보하는 듯이 뭔가 던져주면서 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는 정리해주자. 이런 내용으로 뭔가 한동훈에게 제안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그 제안을 한동훈이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한동훈의 정치 운명이 갈라지는 거야. 그냥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나올 게 게 없어. 나올 게 없어. 윤석열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이 대표가 될 때 보수에서 이거를 잘해서 이명박 박근혜화 시키자. 그래서 한동훈을 박근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친박의 친이를 이기는 그 구도. 그래서 극적으로 타협했던 세종시 관련해서 행정부처 이거 나중에 극적으로 타협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가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완전히 올라섰단 말이지. 이명박이 밀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보수의 시나리오였고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인 건데 조선일보나 신지호 의원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레거시가 있습니까? 정치적 경험이 있습니까? 당내 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한테 아무것도 없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뭐랄까요, 그 영리함,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교활한 건지 영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건가 왔다 갔다 빼는 뭐 이런 한 발 물러서는 이런 현명함 이런 것도 없어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둘 다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폭 보스는 네. 등치가 작다 그러잖아요. 네. 행동대장이 등치가 크지. 그렇지. 쌈절하는 사람은 기세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덩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겁이 없어야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날 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거기에 맞붙을 수 있어, 맞짱 뜰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아마 보수 언론이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조건이 너무 안 된다고 아마 생각하니까 저렇게 멈칫멈칫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원래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돌아오는 거는 한동훈의 시간일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 시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저렇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대통령이 나만 믿고 나만 쫓아와 내가 다 뭐 가나안으로 끌고 갈 거야 뭐 그 꿀물 다 주고 뭐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그렇지. 선거법 공소시효만 끝나고 나면 이제 선거법 다 홀홀 그렇지. 아주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렇죠. 대통령 눈치 더 안 볼 수 있어요. 대통령 눈치 더 안 보면서 가면 의원들이 조금은 더 지금까지는 한동훈 쪽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고 한동훈이 계속 대통령을 압박해 들어가면 언젠간 대통령은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그때 가면 한동훈이 이길 수도 있다니까. 그거는 그렇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언론이 바뀌었잖아. 조선하고 중앙하고 동아일보의 그 사설이랑 그 기사 나오는 거 봐요. 다 김건희 깔아뭉개는 쪽으로 하고 이 사람 이제 그만 빠져야 된다. 윤석열 안 된다. 이 얘기를 기조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지. 언론이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한동훈은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자기 처지 운운하면서 그냥 이러고 방관자처럼 무능력자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고 언론이 나의 뒷배가 되어준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옛날에 당대표 선거 나올 때랑 총선할 때 언론이 많이 빨아줬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정도밖에 못한 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그런 업보 뭐 이런 것들 때문이겠지. 근데 이제 당대표 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그 보수 일간지에서 난 그래도 윤석열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쪽을 옹호하지 않아. 이제는 한동훈이 무능력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이 더 좋아. 그래야지 그런 언론사들이 자기네들이 뭔가 그나마 활로를 찾지. 해서 이 사람을 바지사장처럼 내세우고 뭔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말 안 듣고 이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올 때 한동훈 이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 놓아도 본인은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무슨 역할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의 잠정적인 경쟁자가 누구예요? 잠정적인 경쟁자를 쳐야 되잖아. 윤석열 잠정적인 경쟁자가 아니야. 지금 잠정적인 경쟁자는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이란 말이에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 돼가지고 별거 다 해준다고 해서 마치 사람이 자기가 뭐가 잘하는 것처럼 지금 선전하지? 원희룡 윤석열한테 붙었다고 완전히 망했지? 나경원 중간에서 왔다 갔다 끼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여기서 한동훈이가 지금 자기 세력을 찾고 자기 위치를 자기 공간을 자기가 확보해야지. 왜 자기가 맨날 남한테 위협당하고 바보같이 해? 여기서 제일 좋은 칼은 제일 좋은 방패는 언론인데 언론이 도와줄 때 자기가 움직여야지.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의 얘기는요. 윤 대통령이 빨리 잡으라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윤 않아. 대통령 너 굉장히 끝장이야. 지금 안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 그분은 조중동을 또 안 봐. 조중동도 안 여기서 봐. 답답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제 조중동에서도 완전히 이 사람을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